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 자주 하는 관용어구가 있죠. 괜찮아? 제 주변에는 워낙 사업하는 분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밝게 얘기하는 게 참 물색 없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 미래에 대한 좀 불확실함 그리고 불안함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좀 시험에 오를 때마다 신앙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조금은 갈바를 잃고 빛을 잃고 있는 잠깐 쉼표 찍은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소망이 살아있다면 신앙은 늙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망을 바로 재정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부터 합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굉장히 음악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아주 소년소년한 느낌부터 좀 남다른 결이에요. 저 정선이와는 좀 남다른 결이니까 상처받지 않게 잘 또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아주 열정적인 선교를 음악으로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모노웨이브의 리더 에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CM 밴드 모노웨이브의 리더이자 음악 PD로 활동하는 에단. 맨해탄 음대 작곡가를 졸업한 에단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회와 세상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모노웨이브를 결성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불안했던 10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음악을 전공하고 드라마 OST PD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들어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보답하는 에단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응답하라 88. 그 다음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프로듀사. 옛날에. 프로듀서. 나는 유학을 가겠다. 나는 유학을 안 가면은 살 이유가 없다. 네, 그래가 난 미국 선생 붙여줘. 내가 이분 노래하려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좋은 음반과 콘텐츠를 많이 찍고 만들어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해서 우리 3집까지 네. 쭉 가는 계획을 좋네요.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모노웨이브. 이름 굉장히 멋진데 어떤 이름? 뜻이 뭐예요? 이 모노, 그러니까 스테레오 반대죠. 모노.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름을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뭐 스프릿, 뭐 파이어, 뭐 프레이즈, 뭐 별거를 다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 자체가 좀 다른 흐름이다 보니까 좀 평범한 음악을 하고 있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웨이브라는 음악을 이제 웨이브라는 그 이름을 처음에 이제 네네. 줬었는데 뭐 뉴웨이브다 뭐 많이 웨이브. 있어요. 예, 저 들어봤죠. 신스, 많이. 뭐 팝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웨이브 이렇게 왜 녹음실에 가면 이렇게 가제로 많이 써놓잖아요. 네. 웨이브 흐름 이러다가 저희가 거기 이제 그 원래는 이게 트랙들이 다 스테레오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 베이스라는 악기가 모노로 받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다 이제 모노 했는데 이제 웨이브가 밑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다. 모노웨이브다. 모노웨이브다. 이거 괜찮다. 야 이거 모노가 이렇게 탁 이게 양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이고 네네. 웨이브는 흐름이니까 네. 한 방향의 흐름 어떠냐 이랬더니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자켓 디자인을 할 때 그 M하고 W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네. M, W 이렇게. 그렇다. 이거야. 네이밍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땐 크게 될 줄 알고 앞으로 우리가 막 투어 같은 거 하면은 여기다 M, W 이렇게 써가지고 네네. 멋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모노 웨이브가 됐어요. 그렇게 탄생한 모노웨이브. 네. 예. 리더세요. 예, 리더고 제가 이제 처음에 결성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먼저 이제 곡들을 많이 썼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곡들을 쓰고 그 다음에 편곡을 하는 상태에서 그 모노웨이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렇게 만든 팀은 아니고요. 네네.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약간 그
새로운 신세 이게 뭐라 그럴까 새신자, 아. 태신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 해서 결성된 팀이에요. 아. 교회 내에서 이제 하나의 행사 내지는 하나의 부서로 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세션끼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를 교회 내에서 네. 뭔가 이제 크리스마스라든지 절기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새신자 뭐 많죠. 이런 행복 예. 축제라든지 워십 이런 찬양할 게 때 리드하고 이런 네. 걸로 이제 저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하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 곡이 너무 동떨어진 거죠. 이게 뭔가 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 때도 불러야 되고 뭐 찬양 예배 때도 좀 부를 수가 있고 네. 좀 행복 축제도 좀 은혜를 이런 곡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상한 곡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예, 아니 지금도 이렇게 네. 들어보시면 약간 막 그 터스터트 나오고 막 이렇게 엄청 랩도 많고 또 이렇게 아, 교회에서 랩 많이 하면 예.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EDM을 저희가 또 잠깐만, 많이 추구했어요. 교회에서. 네, 그럼요. 아, EDM 을. DJ도 막 해가지고 tum칫. 막, 예. 뭐 이렇게 막 DJ까지? 이상한 옷 입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이제 교회에서 소외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탄절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 교회들이. 그럼 그걸 이제 한 3개월, 4개월부터 엄청나게 연습을 한다고요. 그럼 막 밤을 새고 연습을 하고 네네.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저도 이제 음악 간사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성탄절 이브 날 행사를 딱 마쳤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여튼 네. 은혜롭고 우리가 뭐 은혜도 많이 받고 재미도 있었는데 그거를 끝나고 딱 나가는데 굉장히 추운데 교회 딱 문 밖을 나가니까 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보다 몇 배 많은 거리의 사람들이 네. 아무 상관도 없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 우리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받고 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느끼는 순간 그게 뭔가 그날 성령님께서 뭔가를 주셨는지 아,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거구나. 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시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 성탄절 예배를 축하하는데 그보다 더 몇 배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상관이 없는 행사구나 그냥.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리그. 이게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문 한 짝 교회 문 열면은 막 아무 상관. 거기에 제가 나가야겠다. 이거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우리들만의 잔치인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음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세상과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뭐하러 여기 이러고 한참 또 음악적 욕심이 그런 많을 걸 수도 나이지 있어요. 않아요? 그때 네. 막 어릴 때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네. 나가면 이게 좀 음악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대중업계에 있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메이저급으로 이렇게 음악을 탁 만들어가지고 네. 나가면 신선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근데 당분간은 그 교만이 어느 정도 약발이 있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할 정도면 모노웨이브가 가요계에 획을 어느 정도는 걷기 때문에 방송 같이 하고 근데 그게 예, 왜냐면요. 가능하지 않았을까? 제가 또 자괴감에 빠진 이유가 네. 어딜 가나 제 경력으로만.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제 본명으로 활동을 할 때 네. 뭐 김윤석이라는 작곡가, 뭐 어느 드라마 작곡가, OST. 네, 어느 드라마 대박 작곡가가 이끄는 팀. 아. 이걸로 이제 라디오를 할 때도 아하. 계속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아, 뭔가 새로운 수사 이 여부가 안 음악이 이 새로운 찬양에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아하. 그 드라마를 하셨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그 드라마의 사연은 뭐 네. 일본에서 공연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뭐 이걸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죄송한데 드라마 네. OST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 와중에. 저는 네. 제일 그래도 유명한 것은 응답하라 88. 아, 1988? 그 다음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프로듀사. 옛날에 프로듀사 아이유 알죠. 씨 김수현 씨 나왔던. 나오고. 예. 그때 이제 곡을 조금 썼고요.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드라마 쪽에서는 워낙 OST로 짱짱하시겠네. 짱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네. 계속 잘 된 작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계속 수식어로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극적이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이니까요. 예. 이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켜레를 쌓다 보니까 아.
오히려 사역 쪽의 커리어가 네.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멤버들이 네.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아하. 네. 그렇죠. 사역을 목표로 그렇죠. 모였는데. 이렇게 지금같이 저 혼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 나 혼자 갔다 올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저런, 문제가. 네. 저런.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 함께 공연을 모셔야 되는데. 해도 네. 저 혼자 가서 MR을 틀고 노래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네. 저희가 밴드를 쉬었어요. 워낙에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맞아요. 예, 또 이제 저도 한참 바쁜 일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밴드들도 이제 갈 곳을 없었고, 그들도 이제 각자 각 처소에서 다 생활을 했고, 네. 직업도 있고, 뭐 학업도 유닛 있고. 활동한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곡도 없었고, 사실은 1집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한 2016년 정도 됐으니까 꽤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휴지기를 가지면서 좀 서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은 무엇일까? 네네. 네. 아, 그랬겠다, 진짜. 근데 이게 올 초에 또 신곡이 새록새록 나오고 또 이제 가사를 글을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론이 저 같은 이제 OST 작곡가 말고 이제 싱어송라이터들 있잖아요. 네. 진짜 자기 본인의 음악을 만드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저희 뭐 OST 작곡가들이야 뭐 공장장이들이지만 납품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네, 납품업 말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그런 걸 좀 받았어요. 막 가사도 막 써지고. 그래서 이제 이기적으로 네. 다시 이제 콜을 한 거죠. 해야겠다. 야, 진짜 이기적이다. 네, 해야겠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또 네. 멤버들이 아무런 토도 안 달아요. 그냥 토도 안 달고 야 줌으로 모여. 그래서 빡빡빡빡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나는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해야죠 뭐. 그냥. 그래서 지금 열심히 네. 또 이 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 모노웨이브.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집단이네. 드라마틱한데 이제 가난한 거죠. 네. 모든 드라마는 가난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예 보니까 이 음악을 해온 내공이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는데 연륜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뭐 학벌도 장난 아니. 우리 일단 맨하튼 나오면은 꼬리 내리잖아요. 맨하튼, 뉴욕의 맨하튼 이쪽이시던데요? 맨하튼 음대.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짱짱하신 경력이에요, 이거. 그거는 조금 보통 버클리인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시죠, 버클리를. 근데 네. 저는 원래 클래식을 전공했어요. 심지어 또 클래식 네. 얘기로 나오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심지어 음악할 생각조차 안 했고요. 네. 예. 저는 이제 평범하게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냥 대학교 나와서 네. 뭐 경제학, 진짜요? 예, 뭐 아니면 내지는 뭐 정치학 이런 거 좀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되게 특이하네. 예, 특이하게. 그래서 네. 아니죠. 남들은 음악한다면 특이하는 거죠. 아니 보통 네.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음악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치 그래서 공부를 저는 파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신기하네. 어릴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쳤었어요. 이제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네. 음악을 이제 전공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악기를 하면 교회에서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어머님이 시키셨죠? 당연하죠. 나중에 네. 너 교회에서 반줘야 된다. 막 그렇죠. 이러면서. 뭐 너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래 태초부터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애단이잖아, 이름이 애단.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교회에서는 가만히 안 두죠. 그러니까 계속 뭐 교회에서 반주하고 뭐 사역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옛날부터 뭐 전국 여성교회다 뭐다 이제 굉장히 교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 있잖아요. 막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선교 네. 활동하시는 전형적인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예. 용사시네. 이게 전혀 집에 별로 이렇게 없으시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도 교회지만 어떤 이제 성교회 이런 데도 막 이제 다니게 하시고 거기서 반주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정착을 했는데 중고등부를 저는 가고 싶은데 네. 자꾸 이제 어른 예배 때 대예배 반주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휘자님하고 저를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얘가 크게 되려는데 얘를 좀 어떻게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도 어른들하고 같이 집사님들하고 같이 뭐 밥 먹고 뭐 대화하고
아니, 거의 이런 식으로. 전도사님 같은 그렇죠. 저 어린 사찰이라고 전도사. 그랬어요, 저보고. 아니. 예. 어린 사찰. 그래서 교회 산다고.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선교도 다니고 네. 막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뭐 어울려서 다니고 뭐 이렇게 뭐 대화의 내용 자체도 네. 중고등부 가서 막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보면 네. 동떨어진 같은 나이인데도 그렇겠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옛날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근데 이제 지휘자님이 너는 음악을 해야 돼. 너는 음악을 정치가 해야 돼. 꿈이었던 소년에게. 네, 뭐 너는 음악을 해야 되고 너는 무조건 음대를 가야 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 그때 고3 때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3 때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무조건 서울대 가겠다. 응? 거기를 안 가면 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3 때 그걸 시작을 명예욕이 해가지고 많네. 네. 담임 선생님한테 저 학교 못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 못 합니다. 손 다칩니다. 그리고 저 운동 못 합니다. 갑자기. 예.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러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전수만 가는 거예요. 레슨 받아. 얼마나 좋아요. 고3 때. 예, 예. 근데 이제 결과는 낙방. 참담. 네, 왜냐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고3 때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우리나라 학생 다 가게요. 그래서 제가 난 유학을 가겠다. 진짜. 와, 우리 어머님 기도 많이 하셨겠네. 그냥 뭐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나는 유학을 가겠다. 나는 유학을 안 가면은 살 이유가 없다. 또. 네, 그래가 난 미국 선생 붙여줘.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국 선생님을 또 구해주셨어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작곡가 선생님하고 네. 프린스턴 대학교 이제 작곡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스파르타식으로 네네. 해가지고 뭐 토플도 봐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 유학 준비라는 게 있으니까. 유학 준비를 그것도 이제 짧게. 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된 거죠. 야. 네. 그게 또 되네. 네, 그게 돼가지고 맨하탄 음대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와, 우여곡절이다, 예, 진짜. 그래가지고 예. 가서 거기는 전공이 거기는 이제 클래식 작곡, 다시 돌아왔고 이제. 예, 작곡으로. 근데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예. 바로 갔죠. 예, 그때 뭐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지금 뭐 네. 지금 여자친구도 네. 얼떨떨한 상태에서 뭐 가셨을 것 뒤도 같아요. 안 돌아보고 그냥 뭐 아무런 미련도 없이 갔어요. 진짜 얼마나 나쁜. 어마어마하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한 8년 그 정도로. 진짜 오래 있었네요. 예, 오래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거기서 졸업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거기 이제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몸담은 교회가 굉장히 제가 일생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개척 교회였고 그 한인 교회였는데 네. 보통 한인 교회들이 렌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하는 예배를 보고 오전에는 미국 교회들을 렌트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오전 미국 교회까지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를.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오전에 미국 교회, 오후에 한인 교회 이렇게 이제 양쪽 교회를 교회당은 같지만 와.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섬기면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네. 아니에요. 그것도 잊을 수 없는 게 오전 예배를 딱 갔는데 거기가 스테튼아일랜드가 좀 떨어진 데니까 네. 약간 백인들의 사는 동네고 좀 더 연령대가 높아요. 성가대 지휘를 딱 섰는데 정말 엄마 아버지 뻘 백인만 쫙. 저는 꼬맹이 한국에. 와.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고. 예. 그때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영어도 못하는 꼬맹이가 지휘를 하고 막 하는데도 진짜 부모님처럼 그렇게 순종해주고 네. 그 백인 할머니들이 네. 아. 이렇게 돋보기 쓰고 그리고 이제 절기되면 저한테 막 뭐 터키 같은 거 주고 막 파이도 갖다 주고 아름답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교회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아니, 있었어요. 유학 생활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많겠어요. 네, 뭐 엄청 두려움, 많아요. 외로움, 누군가는 유학 생활을 겪으면서 막 공황장애 같은 것도 왔다 그러고 우울증도 왔다 그러는데 오히려 가서 살아난 경우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를 가면 공황장애가 오죠. 이게 뭐지? 막 너무 힘들고요. 근데 왜 이제 거기 가겠다 그랬다면서요? 완전 공부가 무조건. 참 힘들었어요. 이게 아우, 저는 힘들죠. 그렇게
클래식 공부가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는 안. 그런데 이제 피난처가 교회였던 거죠. 그렇네, 진짜. 그러면은 그 8년의 세월을 너무 많은 것들을 나눴을 텐데, 오게 됐을 때 진짜 눈물바람이었겠다. 그렇죠. 거의 자식을 떼어내는 부모 네, 심정이었을 것 같아, 다. 뭐 거의 눈물 받아 대고요. 그죠? 막 네. 엉엉 울고 선물도 좀 그렇게 받은 적이 없고요. 무슨 목회자분 외에 부임하셨다가 다른 부임지로 가실 때 송별회 같은 느낌. 그 아니에요? 이상이었던 거죠. 지금. 그 이상. 제가 3번을 각 가정에서 만찬을 했고 네, 돌아가면서 어머, 세상에. 그리고 이제 미국 그 학교는 거의가 이제 졸업식이 주일날이에요. 썬데이 그 그레듀에이션을 많이 하는데 저는 주일날 하는 일이 많아서 졸업식을 못 갔어요. 이 학사모를 못 썼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네. 졸업식 날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딱 꾸며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우, 짜릿하다. 눈물의 그 주일. 맞다. 네.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바람으로 기도를 하신 결실이 맨해튼 거기서 열리고 있었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죠? 저는 네. 한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돼서 들어올 때도 네. 난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인데 한국에서 잘 못 되면 미국 가서 살자. 그런 게 있지. 그럴 수도 그냥 있죠. 가볍게 갔던 것 같아요. 예, 좋은 추억이 많으니까. 근데 정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까지. 진짜. 미국이라는 곳 자체도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부터 일이 너무 바빴나? 일도 바빴고 네. 이게 뭔가 딱히 그렇게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생활에 적응은 잘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그렇죠? 예, 많이 정서가 힘들었죠. 많이 다르잖아요. 예. 정서도 다르고 특히 제가 이제 대중업계 여기 엔터테인먼트이라면서 네. 너무나 충격이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세상이지? 예, 그렇게 저는 한참 좀 적응을 못하는 기간이 좀 많이 길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뭐 신입한테 어서 와 지옥은 처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말도 그렇고 아유, 저한테 말 듣는 말 세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방송국 뭐 이런 말 세죠. 엄청 놀랐어요. 저 진짜로 깜짝 놀라서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안 된다. 특히 OST 작업을 하셨다면 거기가 훨씬 더 현장 멘트가 네, 세요. 너무 셌고 네. 그리고 각 이제 그 기획사 이제 아이고. 분들 만나면서 그런 겪는 일들 이런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기획사 문제 때문에 묶여서 활동조차 못하는 가수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법적으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소년이 교회 미국 시골 교회 그 엄마 아빠 같은 분들 뭐 만나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예쁜 케이크 같았는데 저는 문을 열자마자 그때는 노래방만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은 막 야 이거 막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국 들어왔는데 와 이게 한국은 지옥이다. 악마의 나라인가 봐. 막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가 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 그래서 너무나 진짜. 순진했고 진짜 참 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예. 야, 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때도 청년일 텐데도 네네. 겪은 일들은 웬만한 사람 2번 산 인생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좀 힘들진 않았어요?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은 건 뭐였냐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학교 다니고 뭐 하고 유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까지 한 번도 한가했던 시절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학창 시절은 학교 다니고 네네. 교회 생활 교회 학교 다니고. 근데 이게 딱 졸업을 하고 이제 딱 사회에 나와서 네. 한국에 들어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처음이죠.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있죠. 근데 저는 특히 그랬던 게 어딜 가나 다 아유 뭐 예쁜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우리 뭐 이런 취급을 받다가 사회에 딱 나왔는데 욕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욕이라는 게 저는 네. 나쁜 욕이 아니라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사회에서 쓰는 말들. 네, 네. 전 그게 진짜로 막 욕으로 근데 그런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2달, 1년이 지나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 레슨이나 했는데 레슨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뭐 입시 뭐 이렇게 딱 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학교 딱 캐리큘럼 이렇게 해서 레슨을 해야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유학했다고 뭐 누가 레슨 받고 이런 나라도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 자체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레슨도 뭐 처음에 뭐 유학 선생님 했다가 하더라도 얘를 입학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렇죠. 이어지지가 않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저는, 못 예, 되죠. 경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슨도 다 끊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고. 당혹스러웠겠다. 예, 이러고 난 뭔가, 음. 난 누군가. 이러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괴감에 네, 이러려고 내가 그런 많은 세월을 음악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했나. 근데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냥 이제 만성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찬양하고 이런 거. 찬양은 뭐 가요 대신 하는 게 찬양이고 뭐 이거 안 들으면 가요 듣고 가요 안 들으면 팝송 듣고 뭐 똑같은 선상. 예. 그런 생활을 이제 한참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다니는 교회에서 선교를 간대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근데 선교를 가는데 그 성가대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갈 수 없고 또 반주팀이 다 갈 수 없으니까 MR을 녹음해서 반주를 녹음해서 이제 테이프를 갖고 가겠다, CD를 구워가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하자. 그래서 녹음실을 부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녹음실을 부킹을 했는데 그 CCM들 녹음하는 그런 아주 그런 데들이 전형적인 데가 있어요. 네. 저렴하고 그런 데를 이제 부킹을 했는데 녹음 당일날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막 비가 와서 녹음실이 물에 잠겼어요. 아우고. 예, 그런 또 CCM 녹음을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예. 좀 이게 좀 그래요. 그런 현장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잠겼죠. 예, 보면. 지하에 많이 네, 있으니까. 지하에 그래서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비싼 돈을 주고 그 가까운 데로 급하게 하게 됐는데 거기가 유명한 녹음실이었던 거예요. 아. 굉장히 뭐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옆방에서 막 이제 반주를 녹음을 하고 막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하는데 누가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낯이 익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활동하던 그 소방차의 그 정원관 아, 예, 예. 씨네. 정원관 씨요. 그분이에요. 거기 왜 가 있었지? 응? 저분은 이제 그 제작하고 막 영관 형님이 네. 이제 소방차는 옛날 일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그 방송에서 네네. 그거 많이 할 때요. 막 MC도 보시고 막 이렇게 같이 활동 이렇게 많이 패널도 하셨죠? 많이 하고 네, 맞아요. 그거 많이 할 때라서 저는 굉장히 낯이 있고 그래서 저분이 여기 웬일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더니 다짜고 너 몇 살이니? 아니 저 몇 살인데 그러니까 너 노래 잘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 노래 여기 아니요 저 노래 전혀 못합니다. 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근데 명함을 딱 주시면서 야 너 잘하더라 이거. 어? 그래서 너 연락해봐.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뭐 클래식하고 근데 뭐 연예인이 뭐 저렇게 부른다고 제가 뭐 이렇게 네. 전화하고 네. 이런 나는 아니야 우리 엄마 기도한 게 어디냐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지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안 풀리니까 그래서 한참을 지내다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그래도 좀 이랬지. 그때는 진짜 막 더 어렸어요.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어리면 어떡하려고. 아니, 저는 그래 지금 막 이렇게 뭐 안경도 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저 음반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가요 이런 대중음악을 써본 적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관이 형님이 한 명을 붙여줬어요. 한 명 붙여줘서 너는 음악을 만들고 이 친구 노래를 하고 약간 옛날에 그 전람회 같은 그런 팀이 있어요. 그 한 명은 이렇게 막 음악을 하는 컨셉, 한 명은 노래를 잘하는 컨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그 친구가 노래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서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같이 음악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친구랑 같이 음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발표를 딱 했는데 처음에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뭐
근데 그분이 뭐 정통적인 연예인 출신이니까 다 이게 코스대로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실 거 놀아야죠, 아니에요. 이제 홍보로. 아, 못 하겠는 거예요. 4시 일어나서 뭐 삥 꽂고 뭐 이런 생활 있죠. 네? 막 이렇게 뭐 이러고 찌개삥 예, 꽂고. 찌개삥 꽂고 이런 걸 해보니까 아니 이건 뭐지? 막 방송을 하는데 아니, 너무 잘하시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내가 2분 노래하려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또 신인은 기다렸다가 또 누구 A급 오면 또 비켜줘야 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있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게. 이게 아이돌 같으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인정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가.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호를 다니시는 야, 난 자유야. 그 쇼생크 탈출처럼 막 이러면서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와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분들도 많고 네. 작곡가 뭐 김영석 형님도 알게 되고 누구도 알게 되고 또 우리 뭐 저기 뭐야 저 주영훈 선생님도 알게 되고 네.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편곡도 같이 해보고. 어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가요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네. 제가 클래식을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한참 저희 가요계가 엄청나게 오케스트라를 많이 쓸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막 뭐 40명, 네. 뭐 조성모 씨 나오고 막. 그 뮤직비디오, 네, 조성모 씨 뭐 뮤직비디오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 할 때. 예. 그래서 제가 조성모 씨 앨범에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번 하게 된 거예요. 오.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야. 그래가지고 쟤는 공부를 했으니까 오케스트레이션을 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후죽순처럼 막 이제 그게 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요 음반에 들어간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집. 그게 새벽에 삥 꼽는 것보단 예, 좋았어요. 훨씬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거니까. 그 사람이 결대로 간다고. 잘할 수 있는 예. 거고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밤을 새도 나 혼자 하는 거고 네. 뭐 양말을 벗고 이거랑 누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탈도 나 혼자 예. 쓰고 말 많은 그럼 거니까. 뭐 안 씻어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네. 이제 시작하게 된 예. 거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았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음반에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하니까 네. 어떤 아는 그 감독 형님이 야 퓨전 사극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네가 만들어 그 앞에 타이틀 롤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건 진짜 작곡을 해서 나가는 거니까 네. 앞에 촥 타이틀 롤을 하나 만들어 해서 한 게 성균관 스캔들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왜 봤는데? 네, 성균관 스캔들? 그게 잘 되면서 터졌죠. 예, 완전 터지면서 네. 계속 이제 OST 쪽으로 바쁘셨구나. 그래서 이제 뭐 뿌리 깊은 나무, 선덕여왕, 또 대물 이런 거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상하게 그 사극에 대한 그런 음악으로. 예.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드라마틱하고 막 굴곡이 있지만 뭐 크게 회한의 덩어리가 있을 만한 건 없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죠. 일하면서는 그런 건 없었지만 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어렸을 적에는 저는 혼자 자랐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제 형들은 있었지만 뭔가 이제 가정적인 계기로 따로 살았고 그래서 애정 결핍이라고 하나? 애정 결핍 같은 게 좀 심하게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막 이렇게 만나더라도 그런 것들이 심해서 좀 힘든 경험이 많고 이 순간까지도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잃어버리고 치유받는 장소가 바로 사역의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음악을 하고 또 음악을 꼭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역의 장소에서는 내가 치유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큰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의지를 다른 곳에 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음악하고 교감하는 게 사람하고 교감하는 것보다 훨씬 빈도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이 네. 편한 거죠. 맞아요. 예, 사람은 있으면 떠날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언제 혼자가 될 수도 그리고 있고. 내가 네. 더 중요한 건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트라우마로 느낀 게 그런 거였거든요. 한국은 다 말도 다르게 해야 되고 씨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형님이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람마다 예, 때마다. 예. 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뭐라고 대우를 해야 될까? 예, 그거부터 저는 이게 촉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다 그냥 주님한테 뭉댕들여가지고 다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힐링을 받으면서 저도 또 근데 이 비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OST 작업하고 다른 음악적으로 이제 대중음악을 작업하는 것과 또 사역을 하는 것과 이 균형 잡는 건 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상당히 미디어 쪽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재작년도인가 이제 앨범을 내고 나서 네. 싱글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중간에.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괴리감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월십 찬양은 되게 많은데 네. 진정한 CCM 찬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중들하고 함께 호흡하는 그런 월십송, 프레젠 월십은 굉장히 그러니까 각광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런 팀들도 많고. 맞죠. 근데 진짜 음반으로, 공연으로, 음. 진짜 외국의 그런 아티스트처럼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 뭐, 일단 어려워하니까. 비디오를 내고 또 음원으로 승부를 걸고 진짜 대중과 함께 있고 이런 CCM 아티스트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거의 듣고 보니까.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하고 싶었거든요. 예, 정체성은 나는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의 음악 찬양이 있다고 보는데 가스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프레젠 월십,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에 두 개는 잘 돼 있는데 네.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좀 우리나라에서도 또 스타도 나오고 네. 대중적으로 외국엔 많잖아요. 그런 또 크리스찬 스타도 나오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좀 깨달아서 중간에 싱글을 하나 내면서 유통을 대중음악으로 한번 해봤어요. 어땠어요? 참담하죠. 참담하고 그렇게 하려면 종류를 CCM으로 안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딱 걸리는 거를 네. 그냥 가요, 대중음악으로 딱 내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PR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하듯이 막 돈도 들이고 그쵸. 뭐 막 비디오도 찍고 네. 진짜 막 어디 가서 막 쑤셔서 PR을 해서 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하던 거 이제 삥 꽂고 예, 다니던 그걸 해야 되는데 가서 그렇게 찬양을 또 하기에는 누가 돈을 줄 것이며 거기다가 누가 그걸 또 끼워줘 줄 것이며 물론 가사는 우회해서 했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방법이 또한 낯서니까 낯설고. 사람들은 낯선 방법은 꺼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찬양도 아니고 대중가요도 아니고 다 이런 평들인 거죠. 이건 뭐지? 야, 진짜 어려운 선택을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방송을, 이게 최근의 일인데 방송을 이렇게 해요. 인터넷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는데 그쵸.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아 좋네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들려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주류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세상 음악을 하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도 고집을 피고 있는 이유가. 근데 조금 더 펴주세요. 그래서 없잖아요. 누가 해 그럼. 그래서 저희가 해줘요 좀. 지금 많이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반에 찬송가도 좀 리메이크해서 넣고 하긴 했는데 저희 목표는 한 가지로 계속 가고는 있어요. 네, 그거를 해야만이 언젠가는 우리가 외국 같이 이런 CCM 스타가 나오지 않나. 그렇구나. 아, 저도 마음을 좀 열어볼게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네. 진짜로. 그냥 자장가처럼 익숙한 게 좋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아니 근데 저도 조금 이해는 가는 게 저도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모레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럼 안 하게 돼요. 좀 달아오르는 네. 예열이 좀.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아는 노래나 이게 이해는 돼요. 근데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한 게 좋긴 한데 앞으로 나아가긴 힘들어요. 계속 앉아있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예. 우리가 전 시간에 모신 분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참 위로받고 싶지 그렇죠. 갑자기 사명감을 갖고 숙제하듯 앞으로 나아가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만 더 저는 버텨봐봐요. 사실은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되게 그런 것도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동안은 되게 웰빙 시대에 살 때는 뭐든지 다 잘 좋은 것,
이걸 추구했잖아요. 근데 이게 힐링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힐링을 계속 이제 치유받는 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언젠간 이게 포워드로 간다고 해서 봐요. 그렇지. 이제는 치유를 받았으니까 나간다고 보는 나가야 거예요. 돼요. 왜냐면 이제 주님은 항상 그렇게 시키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네. 이제 언젠간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힐링에 묻어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는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너무 네. 너무 좋은 숙제를 남겨주셨어요.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의문부호를 갖고 가야 돼요. 사실 의문부호 없이 사는 삶이라는 건 그냥 마감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그 화두를 잘 던져주신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음악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라운드에서 다 느껴야 되는 그렇죠. 의문부호인데 근데 진짜 모노웨이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에다님 콜 하나에 뭉쳐주시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네. 그냥 일정 부분에선 그분들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못되게 해서 그래요. 좀만 더 못돼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버텨주면 그래도 이 씨앗으로 또 피고 내리고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열려가는 추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지금은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예전에는 제가 양동근 씨가 온누리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보는데 막 랩을 하고 그 10계명으로 랩을 하고 뛰고 있는데 나갔어요. 너무 부대껴가지고. 그럴 수도 저는 있죠. 완전 정통 장로교에서 완전 권사님들 이런 예배를 그렇지. 드렸던 사람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적응이. 그리고 나는 울고 하나님과 막 떼쓰고 교감하고 그렇지. 싶은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방방 뛰고 난리지? 이런 거부감이 맞아요. 네, 근데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와 좀 전 세대 분들과 또 요즘 또 그런 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예배를 화끈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안 그러면 밍밍한 거죠. 사우나처럼.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볼 때 진하게 네. 눈물 한번 쏟고 네. 찬양도 탁 부르고 내가 내 걸 탁 시원하다 이렇게 해야 네. 예배를 탁 봤다고 이제 네. 느끼는 분들이 방언 많아요. 한번 터지고.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실. 오늘 예배 뭔가 좀 찝찝했어.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이 예배가 돼야 이런 극적인 마음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상에서 하는 삶이랑 예배에 괴리가 있으니까 예배에서 퉁치려고 그렇죠. 하얗게 불태우는 그렇죠. 심리가 있거든요. 예, 저도. 맞아요. 예, 근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버리면 이런 음악에 대한 수용도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숙제겠죠. 각자의 맞습니다. 터전에서. 와, 오늘 저는 진짜로 너무 샤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줍어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계시다가 들어왔는데 본물 터졌어. 근데 너무 막내 아들 같아. 막 너무 개구장이 같고. 저 근데 막내 아들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갈 바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던져주신 물음표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좀 너무 좋았어요. 원 없이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그럼요. 미진한 게 있습니까? 뭐 마리아 아라비안 나이트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방송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 이런 정도의 화법이면 예전에 정원관 씨가 제작했을 때 진짜 참 맛깔나게 홍보했을 라디오 것 많이 같은데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라디오를 많이 했어요. 하신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탐났을 것 같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뭐 본인의 결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맞는 결을 찾으셨고 그걸 통해서 또 주님을 알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하죠. 아주 매력 있는 형제 한 분을 소개를 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혹시 앞으로 네. 뭐 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라고 알려주실 거 저희 활동은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모노웨이브 할 때 음반 3개를 기획했었어요. 네네. 처음부터. 이게 3장인데 이게 이제 라이트, 조이, 그린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라이트 1집은 처음에 하나님의 빛을 보고 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만났다. 두 번째 조이 앨범은 그 빛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었다. 세 번째 그린 앨범, 피스 앨범은 그 기쁨을 통해 내가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3개를 가지고 곡을 쫙 쓴 거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라이트를 내고 나서 이 우여곡절이 하는 바람에 이 조이가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게 바로 기쁨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기쁨 앨범을 통해서 좀 많이 그리고 저희가 좀 감사한 거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감사한 게 좀 있는 게 이게 많이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공연장을 가면 누구를 끌어모을까?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근데 그런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공연장 갈 일이 없어요. 아, 그렇네요. 교회도 불러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공연을 글쎄요. 내려놓고 네. 이제 아예 컨텐츠로 나가자. 아예 컨텐츠 요즘 뭐 OTT 기반 이런 그 플랫폼들을 많이 교회에서도 플랫폼 싸움이죠, 예. 뭐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진짜 백없고 줄없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그래서 수 우리가 있더라고요. 좋은 음반과 컨텐츠를 많이 찍고 만들어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해서 우리 3집까지 네. 쭉 가는 계획을 좋네요.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너무 좋네요. 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음악이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태껏 빚어놓으신 건데. 그럼요. 아주 맛깔나게 잘 빚어진 작품이니까 기대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